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나이 드는 것에 대한 지혜와 재미, 통찰력이 넘치는 조언, 유쾌하게 나이 드는 법 58, 지은이는 로저 로젠블라트, 옮긴이는 권진우, 발행은 나무생가입니다. 이 책은 타임지 에세이스트와 미국 PBS 방송 짐 내런의 뉴스아워 논설위원으로 유명한 로저 로젠블라트가 쓴 책인데요. 나이 듦에 대한 막연한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물론이고 앞으로의 인생을 더 지혜롭게 가꾸어 나가길 원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58가지의 조언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당신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나쁜 일은 그냥 흘러가게 내버려 두라 등으로 시작하는 58가지 법칙들은 현대인들이 강박증처럼 지니고 있는 막연한 불안감에 대한 유쾌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이어 30이 넘었으면 자기 인생을 부모 탓으로 돌리지 말라라는 뼈있는 조언을 비롯하여 자신이 잘하지 못하는 분야를 파고들지 말라. 외로움보다는 싸움이 낫다. 모든 사람을 믿어라. 언제나 등은 젊은이들도 반드시 알아둬야 할 인생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그의 조언은 때때로 현실을 직시할 수 있도록 냉정하지만 한편으로는 나이가 들수록 쌓여가는 삶의 여유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전곡을 찌르는 날카로운 필치를 보여주면서도 심각하지 않게 읽을 수 있도록 하는 위트를 구사합니다. 또한 묵묵하게 그리고 꾸준히 이것이 경주에서 이기는 비결이다. 모든 사람이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기를 기대하라. 먼저 사과하라. 화해하라. 도움을 주라를 통해 사람과 인생을 바라보는 따뜻하고 긍정적인 시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제 당신 수명을 몇십 년은 연장시킬 수 있는 법칙부터 말하겠다. 당신이 문제라고 생각해서 괴로운 것이 무엇이든지 실상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것이 첫 번째 법칙이다. 이 법칙을 따르라. 때가 너무 일러서 혹은 늦어서 문제인가? 시기가 빠르고 늦으면 문제가 안 된다. 당신이 여기 있기 때문에 혹은 저기 있기 때문에 문제인가? 당신이 그 말을 했기 때문에 또는 그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인가? 당신이 똑똑하기 때문에 또는 반대로 미련하기 때문에 문제인가? 오늘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아서 혹은 모든 일이 당신에게 너무 좋게 돌아가서 문제인가? 상사가 당신을 형편없는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당신의 여자친구 혹은 남자친구가 당신을 바보로 보기 때문에 당신은 정말로 멍청하기 때문에 문제인가? 승진해서 누락되고 기다렸던 상을 받지 못하고 꿈꾸던 집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또는 정반대로 승진을 하고 상을 타고 그 집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을 괴롭히는 문제인가? 이 모든 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가 되지 못한다. 당신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물론 나도 알고 있다. 당신은 어제 친구들이 적으로 변해간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단골가게 주인, 미화원, 목사, 신우이, 하다못해 당신이 키우는 개마저 당신의 몸무게가 늘고 있다고, 당신이 무감각해지고 있다고, 당신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질 것이다. 게다가 당신은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불성실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당신이 열심히 해놓은 일을 폄하하기 위해, 당신을 해칠 계략을 꾸미기 위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하지만 장담하건대 당신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들은 자신만을 생각하고 있다. 바로 당신이 당신 자신만을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잘못은 내 탓이다. 어떤 일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게 분명하고 자신에게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조금이라도 의심이 된다면 그건 바로 당신에게 책임이 있다는 뜻이다. 난 정말 안 그랬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건 당신 잘못임에 틀림없다. 이런 결론에 빨리 도달한 사람은 잘못을 수정할 수 있고 그 결과 오래 살 수 있다. 조금 늦게 결론에 도달해도 잘못을 고칠 기회는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오래 살 수 있다. 하지만 영영 이런 결론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결코 잘못을 수정하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기분이 어떻게 될까? 대단해란 찬사를 조심하라. 이것은 순수하게 내가 직접 경험하고 만들어낸 법칙이다. 당신이 어떤 아이디어를 내놓았을 때, 어떤 작품을 완성했을 때, 어떤 제안을 할 때마다 대단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당신은 짐을 꾸려야 한다는 뜻이다. 어떻게 해서 이런 식의 표현이 생겼는지는 나도 모르겠지만 위선으로 얼룩진 인간의 역사 어느 지점에서 누군가 다른 사람을 현혹하기 위해, 상대방이 목적지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또는 상대방의 하는 일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의미 없는 것으로 바꿔치기 위해 이 교묘한 단어를 발견해낸 것이리라. 대단해 라는 말이 교묘한 반응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진짜 속뜻과는 정반대로 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말을 하는 사람은 사실 당신 또는 당신이 내놓은 아이디어에 조금도 감동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데도 겉으로는 길을 꺾는 일은 전혀 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마치 당신이 페니실린이라도 발명한 것처럼 열심히 소문까지 내준다. 어떤 경우에도 이런 말에 감동하거나 관심을 기울이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될 것이다. 누군가 당신의 의견에 대단해라고 감탄을 한다 해도 재미있군 쯤으로 알아듣고 집으로 돌아가라. 자신이 잘하지 못하는 분야를 파고들지 말라. 농구계에서 통하는 말 중에 왼쪽으로 움직여라 또는 왼쪽에서 기회를 만들라는 말이 있다. 풀어서 이야기하면 오른손잡이 선수가 왼손으로 드리블과 슛 쏘는 연습을 많이 한 다음 코트에 올라가 왼쪽으로 움직이면 경기력이 향상된다는 말이다. 이 말에 농구계에선 통할지 모르지만 실제 세상을 살아가는 기술로는 적용하기 힘들다. 실제 삶에서는 자신의 약점을 보완시키려는 시도를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약해질 뿐이다. 그와 반대로 당신의 장점을 계속 키워나가면
사람들은 당신에게 어떠한 약점이 있었는지조차 모르게 될 것이다. 물론 믿기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어떻게든 노래를 배우러 다니려고 할 테니까. 우리가 이 법칙에 쉽게 수긍하지 못하는 한 가지 이유는 어떤 일에 아주 뛰어난 사람 혹은 그 일을 아주 잘하고 있다고 인정받은 사람에게 방향을 바꾸어서 대개는 잘 못하는 다른 일을 해보도록 상당한 사회적 압력이 가해지기 때문이다. 희극 배우인 빌 머레이가 좋은 예이다. 머레이는 최고의 희극 배우이다. 과장된 진지함을 연기하는 데 있어서 그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그는 결코 말을 많이 하거나 요란스러운 동작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완전한 무능력자인 동시에 낭만적인 호소력을 지닌 미친 사람을 완벽하게 연기한다. 이런 이유로 인해 또 머레이가 희극 배우로서 너무도 훌륭하기 때문에 비평가들은 머레이에게 그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연기 대신 진짜 진지하고 깊고 감동적인 정통극을 해보라고 끊임없이 부추긴다. 내면의 나침반이 고장나 방향 감각을 잃게 된 머레이. 이렇게 실수를 한 머레이를 이용해야 또 먹고 살 수 있는 비평가들. 아무튼 머레이는 러시모어에서 부자 사업가 역할이나 서머신 몸의 작품 면도날에서의 악명 높은 예술가 역할처럼 자신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역할을 계속 하고 있다. 그 자신은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에게는 시간 낭비일 뿐이다. 또 마이클 조던을 예로 들어보자. 그가 시카고 불스를 떠나 1년 동안 시카고 화이트삭스에서 야구를 하기로 결정한 일에 대해서 비평가들의 조장이나 부추김 같은 것은 없었다. 전적으로 그의 생각과 결단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었다. 만약 그 1년이라는 기간이 조던에게 즐거웠다고 한다면 그는 더 많은 힘을 얻었을 것이다. 솔직히 뉴욕 니스의 열렬한 팬이 나로서는 마이클 조던이 몇 년은 골프, 몇 년은 테니스로 종목을 옮겨 다니게 만들어 그를 영원히 농구 코트에 서지 못하도록 할 수만 있다면 정말 좋겠다. 하지만 역사상 가장 위대한 농구 선수인 그에게 야구는 단지 시간 낭비일 뿐 아무런 의미를 남기지 못했다. 그는 농구 코트에 남아 있어야 했다. 이처럼 머레이가 자신이 아닌 것이 되기 위해 고생하고 조던도 그런 시도를 하게 된 이유는 한 사람이 인생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성취감을 르네상스적 인간형 구현에 두려는 이 시대의 문화적 분위기 혹은 기대감 때문이다. 이탈리아, 영국, 아일랜드 등 굳이 국가를 구별하지 않더라도 르네상스가 꽃폈던 시대에는 한 가지 이상의 일에 재능을 펼쳤던 보물 같은 존재들이 있었던 건 사실이다. 파체와 미켈란젤로 등등이 그랬다. 그들은 놀라울 정도로 여러 가지 재능을 지니고 있었을 뿐 아니라 각각의 재능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 발휘해낸 사람들이다. 하지만 나는 단테가 신곡만큼 위대한 창조성을 다른 일에도 불태웠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 셰익스피어, 말로, 키드는 희곡도 쓰고 시도 지을 수 있었지만 그 시대에는 시와 희곡은 같은 것이었다. 싱이 위대한 시를 쓸 수 없었던 것만큼 예이츠도 싱 이상으로 위대한 희곡을 쓰지는 못했다. 르네상스적 인간이라 할 만한 이런 사람들 중 어느 누구도 자신이 못하는 일에 한사코 매달려 개선하겠다는 생각은 단 한순간도 하지 않았다. 당신의 장점이 무엇인지 찾아내고 그것을 발전시켜라. 영국 비평가 힐레어 벨록은
작가의 꿈을 품은 한 젊은이에게 다음과 같이 충고했다. 한 가지 주제를 물고 늘어져라. 그가 20살 때 지렁이에 대해서 쓰고 싶어 한다면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라. 40년 동안 지렁이 이외에 다른 글은 쓰지 않아도 간섭하지 말라. 그가 60살이 되면 이 세상에서 가장 권위 있는 지렁이의 대가집 앞에서 순례자들이 모여들어 무릎을 꿇을 것이다. 그들은 그의 문을 두드리며 지렁이의 대가를 아련하기를 사정할 것이다. 벨록은 작가란 존재를 단순히 인기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확실하게 언급했다. 하지만 작가가 그런 사람이 아니고 뭔가 자신의 지렁이를 찾아내라. 거창하기 짝이 없는 말들이 들리면 당장 도망가라. 단결과 조화. 사랑, 단결 그리고 조화. 휴머니티. 인간 조건. 인간 정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 의미 없는 어떤 몸부림도 하지 말 것. 불필요한 전화 사절. 거칠의 감사 인사 사절. 복수를 하겠다는 생각도 행동도 접을 것. 다른 사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쓸데없이 어정거리지 말 것. 아무것도 하지 말 것. 이쯤에서 그만두어야겠다. 다른 사람을 개선하려 하지 말라. 그에게 도움이 될 거라는 걸 안다 해도. 다음은 언제든지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여기 당신의 친구, 친처, 고용인, 고용주, 직장 동료가 있다. 그들은 세상 사람들 모두가 알고 있는 자신들의 결점을 모르고 있다. 그리고 당신은 그저 솔직하고 상처를 주지 않는 대화로 그들에게 무엇이 문제인지 가르쳐 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 당신에게 지적을 받은 그들은 환한 빛을 보듯 자신들의 결점이 무엇이었는지 깨닫는다. 그리고 당신의 친절하고 용감한 행동을 언제까지나 고맙게 생각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보다는 얌전하게 있는 편이 더 낫다. 당신이 그들의 불쾌한 테이블 매너에 대해서, 옷을 고르는 취향에 대해서, 큰 소리로 떠드는 버릇에 대해서, 말귀를 잘 알아듣지 못하는 눈치 없음에 대해서, 편집증에 대해서 알려주는 바로 그 순간부터 그들은 즉시 그 문제점들을 고치려고 애쓸 것이다. 그들의 행동이 점점 나아짐에 따라 그들의 삶도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개과천선한 자신에 대해 그리고 미래의 모든 행복에 대해서 당신에게 빚진 기분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 당신에게 정직하고 솔직하고 숨김없이 드러내려 할 것이다. 제발 두 손 모아 빌겠다. 개선의 뮤지가 당신 귀에 대고 저 사람의 잘못을 고쳐서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봐 하고 속삭일 때 힘껏 그 뺨을 내리쳐라. 제2의 법칙을 상기해보라. 당신이 그들에게 무엇이 문제인지 말하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당신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지적한 다음 정말 그들이 당신 생각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 때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때는 그들이 당신을 죽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이다.
행복한 인생은 길어봤자 5분이다. 굳이 내가 이 법칙에 대해 부연 설명을 하지 않아도 지당한 말이라고 고개를 끄덕일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완전히 행복한 인생이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이 더 많은 게 사실이다. 더 나아가 이들은 이런 믿음에 근거하여 직접 행동으로 옮기기까지 한다. 그들은 가정을 바꾸고 직업도 바꾸고 성형수술로 자신의 얼굴도 바꾸고 심지어 국적도 바꾼다. 아무튼 모든 것을 바꾼다. 이들이 이렇게 모든 것을 바꾸는 이유는 뭔가 대단하고 실질적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다. 5분도 못 가는 행복을 회상하고 그 순간을 마치 영원 불멸한 것처럼 반복적으로 재창조할 수 있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이런 사람들은 이 5분이 진짜 5년이나 되는 것처럼 스스로를 설득하려 든다. 그리고 어김없이 찾아오는 혼돈, 의심, 비참함, 두려움, 혼란, 그리고 또다시 찾아오는 혼란의 법칙의 예외 조항이라도 제멋대로 바꾸어 버린다. 행복, 물론 좋은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5분 이상 행복했었다면 그것은 당신이 아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을 때뿐이다. 휴가 때는 생각하지 말라. 당신이 한창 휴일을 즐기고 있을 때 마음이라는 곳에서 무언가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 마음은 지금 이 순간이, 이 휴일이 그토록 열망에 맞지 않던 상태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리고 당신의 몸이 한창 일광욕을 하고 멋진 스키 활강을 하고 신비한 동굴 속을 탐험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일몰의 풍경이나 국립공원의 화려한 산봉우리들을 멍청하게 바라보고 있는 동안 마음은 갑자기 빌딩 숲으로 변하는 신기루에 쌓이면서 행복만으로 가득 찬 미래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기 시작한다. 마음이 당신에게 묻는다. 이렇게 분명한 사실을 왜 지금이야 깨닫는 거지? 너는 인생을 낭비한 거야. 넌 처음부터 이것이 되어야 했어. 라고. 이것은 대개 다음과 같은 꿈, 소설가, 조각가, 수채화하가, 규모는 작지만 자기 땅을 가진 자영농, 포도농장 주인, 어쩌면 목수 훈련을 많이 받아야겠지만 으로 이어진다. 곧바로 당신은 당신의 상사에게 긴 설명조의 편지를 쓰라는 마음의 권유의 귀를 기울이고 있다. 만약 사람의 마음이 리조트 가까이에 묶어둘 수 있는 것이라면 휴가가 그토록 치명적이고도 위험한 것으로 둔갑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마음을 묶어두는 일은 불가능하다. 그러니 이제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상의 일은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생각하지 말라. 처음 휴가를 떠났을 때 좋아서 날뛰었던 그대로 마음을 우둔한 상태로 계속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안전하다. 예쁜 아가씨들이 이렇게 많은데 멋지지 않은가? 당신이 정말 이상하게 굴면 세상 사람들이 적응해 줄 것이다. 자신이 납득할 수 있는 좋은 고집을 키워라. 물론 당신만이 이해할 수 있는 독특한 습관이나 행위가 다른 사람들 눈에는 불편하게 보이거나 터무니없이 불합리하게 비춰질 수 있다. 하지만 당신이 그 습관 또는 행위를 버리지 않고 고집한다면 그것은 적어도 당신을 세련된 사람으로 보이게 만들어줄 뿐 아니라
합리를 추구하는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적응하도록 해준다. 예를 들어 나는 원고를 쓸 때 워드 프로세서를 이용하지 않는다. 몇 가지 건전한 이유와 또한 전혀 이유 같지 않은 이유 때문에 나는 노란색 노트에 글을 쓴 다음 그것을 다시 전동식 타이프라이터로 옮긴다. 물론 나와 그리고 12명 남짓되는 이상한 글쟁이들이 없다면 타이프라이터 리본 시장은 문을 닫고 말 것이다. 그리고 나 역시 이젠 정말 좋건 싫건 워드 프로세서로 바꿔야만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재수없게도 내 작품을 맡게 된 사람들의 인생을 힘들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잘 알면서 나는 왜 계속 고집을 부리는 걸까? 별종으로 인정받고 싶어서, 아니다, 어려운 사람이 되고 싶어서, 내가 꽤 까다롭고 대하기 어려운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것도 아니다. 전적으로 터무니없는 방식을 내가 계속 고집하는 진짜 이유는 모든 일을 내 식으로 하고 싶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약 내가 양보하지 않는다면 조만간 세상 사람들이 내 방식에 맞춰주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내가 충분히 이상하고 낯설게 군다면 세상 사람들이 내 쪽에 맞추는 수밖에 없다. 사실 내가 상대하는 편집장들은 나의 글쓰기 시스템에 대해 전혀 따져 묻지 않는다. 그들은 내가 자신들에게 결코 적응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눈치채고 자신들 쪽에서 나의 기벽에 적응하는 쪽이 편하다는 것을 알아차렸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심한 궤벽을 키우진 말라. 만약 당신이 손대지 못할 정도로 심한 괴짜가 되면 다른 사람들은 당신을 다루기 힘든 사람, 영영 상대하지 못할 사람으로 치부할 것이다. 그리고 궤벽이나 괴짜라는 이 단어를 단지 재미를 위해서 또는 다른 사람들을 고문하기 위해 발전시키는 것 또한 나는 결코 지지하지 않는다. 하지만 당신이 무슨 일이든 자기만의 방식대로 하기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얼마나 이상한 방식이든지 상관없이 밀고 나가라. 세상은 그런 당신에게 익숙해질 테니까. 유쾌하게 나이 드는 법 58. 1.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2. 당신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3. 나쁜 일은 그냥 흘러가게 내버려 두라. 4. 적은 무시하라. 아니면 확실하게 죽여버려라. 5. 당신이 잘못한 일은 당신이 먼저 야유를 퍼부어라. 6. 잘못은 내 탓이다. 7. 30이 넘었으면 자기 인생을 부모 탓으로 돌리지 말라. 8. 당신을 지겹게 하는 사람은 바로 당신이다. 9. 성직자도 아니면서 말끝마다 하나님을 들먹거리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 10. 원판 불변의 법칙. 11. 대단해란 찬사를 조심하라. 12. 그게 무슨 말이죠? 라는 반응이 올 때 주의하라. 13. 겉모습이 실체를 드러내 보여주는 경우는 아주 많다. 14. 함부로 위트를 자랑하지 말라. 15. 미덕을 쫓되 그것에 목숨을 걸지는 말라. 16. 자신이 잘하지 못하는 분야를 파고들지 말라. 17. 모든 사람의 작품은 훌륭하다.
18. 일이 생길 때마다 모든 사람과 상담하고 비위를 맞추는 메모를 보내는 것을 잊지 말라. 19. 외로움보다는 싸움이 낫다. 20. 그리고 친하지도 않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보다는 외로움이 낫다. 21. 남자와 여자가 사이좋게 살아가려면 22. 거창하기 짝이 없는 말들이 들리면 당장 도망가라. 23.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 24. 문제의 핵심을 찔러라. 25. 아무 이야기나 책이 될 수는 없다. 26. 학연, 지연, 경력부터 따지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 27. 바보라고 해서 틀린 말만 하는 것은 아니다. 28. 칵테일 파티에 가지 말라. 부득이 가야 할 경우라면 20분 이상 어정거리지 말라. 29. 시샘하지 말라. 어느 누구도. 30. 모든 사람을 믿어라. 언제나. 31. 다른 사람을 개선하려 하지 말라. 그에게 도움이 될 거라는 걸 안다 해도. 32. 모두가 뜯어말리는 일은 하지 말라. 33. 친구에게 그 친구를 중상하는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지 말라. 34. 그것은 당신 이야기가 아니다. 35.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들. 36. 누군가를 거짓말쟁이라고 부르는 순간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린다. 37. 웨이트리스는 당신에게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다. 38. 속도를 늦추지 말라. 39. 자신을 상징하는 옷차림을 만들라. 40. 행복한 인생은 길어봤자 5분이다. 41. 당신보다 자신감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는 일하지 말라. 42. 자기 반성은 적당하게 해야 오래 산다. 43. 젊은 상자가 당신을 존경해 주리라 기대하지 말라. 44. 명성을 쫓지 않되 있으나 마나한 존재는 되지 말라. 45. 묵묵하게 그리고 꾸준히 이것이 경주에서 이기는 비결이다. 46. 자신에게 진실하라. 그렇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되고 싶어진다. 47. 문화생활을 위한 규칙들. 48. 조금이라도 잘못이 있는 일은 전부를 버릴 줄 알아야 한다. 49. 휴가 때는 생각하지 말라. 50. 한꺼번에 인생의 8분의 1 이상을 바꾸지 말라. 51. 모든 사람이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기를 기대하라. 52. 과거 속에 살되 너무 많은 것을 기억하지는 말라. 53. 무슨 일이든 돈 때문에 하지 말라. 54. 원래 목적을 기억하라. 55. 당신이 정말 이상하게 굴면 세상 사람들이 적응해 줄 것이다.
56. 모닥불을 피울 때 불씨를 위에서부터 붙이지 말라. 57. 진짜 경기는 공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벌어진다. 58. 먼저 사과하라, 화해하라, 도움을 주라.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유쾌하게 나이 드는 법 58을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